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합시다.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한 개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에너지가 높냐 낮냐 이거는 원자 핵하고 거리 이런 거랑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ES 오비탈이나 EP 오비탈 이렇게 있는데 S 오비탈에 있나 P 오비탈에 있나 에너지 준위가 똑같아요. 전자가 한 개일 경우에는 원자 핵과 전자하고의 어떤 그 힘만 작용하니까 이게 ES나 EP나 사실 평균적인 핵하고 거리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비탈의 종류에 관계없이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에너지가 결정됩니다. 주양자수가 클수록 원자 핵에서부터 멀어지면 인력이 약해지면서 에너지가 높아져요. 에너지가 높은 거야. 멀어지면은 더 불안정하고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가깝게 있는 게 더 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1S보다 ES, EP가 에너지 준위가 더 높고, 근데 얘네가 같다라는 게 중요해요. 같다. 수소는 같아요. SPD, F 오비탈 이런 것들의 주양자수만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습니다. 수소는 이제 전자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거긴 하고, 만약에 헬륨인데 양성자 전자 하나가 부족한 그런 애다. 그러면 전자 하나만 있는 거예요. 리튬인데 물론 플러스 이가가 원래 잘 되지만 이가 플러스 이런 애가 있다. 그래도 요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수소는 전자가 하나만 있는 거고, 얘네 다 전자가 하나만 있으면 요런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고, 다전자에서는 그러니까 전자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2개 이상일 경우에는 S보다는 P가 에너지 준위가 높고 D, F 순으로 에너지 준위가 높아집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원래 가리움 효과 이런 게 있어요. 하이탑에는 나오는 내용인데, S 오비탈이랑 P 오비탈이 이렇게 있을 때 앞쪽에 있는 전자가 이 바깥쪽에 좀 더 멀리 이렇게 나가 있는 애들한테는 핵전하가 잘 도달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전자들이 핵전하를 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받는 거죠. 다른 전자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오비탈 모양에 따라서 SPD, F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1S보다는 ES가 더 높죠. 주양자수 때문에. 근데 같은 주양자수일 때 S보다 P가 에너지 준위가 더 높다.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게 뭐냐면 3S, 3P 다음에 3D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4S가 끼어 들어갑니다. 이거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주양자수가 1, 2, 3 이렇게 증가하면서 점점 이게 좁아지거든요. 2하고 3 사이가 이게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모양 때문에 발생하는 안정화 효과가 더 커서 3D보다는 4S가 에너지 준위가 더 낮은 때가 생겨. 요거를 꼭 아셔야 되고, 요걸 아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칼륨이다 이런 애가 되면은, 칼륨은 양성자가 19개 있고요. 그럼 전자가 19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가고, 1S에 2개 들어가고, ES에 2개 들어가고, EP는 3개가 있죠. 오비탈이. 그러면 전자는 6개가 들어가고, 그럼 10개죠. 그 다음에 3S에 2개 들어가고, 3P에 6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3D가 아니라 4S에 1개가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래서 19개가 채워줍니다. 3D 차례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4S야. 그게 에너지 준위 요 지점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순서가 정해집니다. 순서가. 요거 칸 좀 먼저 채우고 가시면, 여기 저번주에 했나 모르겠네. 스핀 작용자수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가지만 가능한 거고, 수소 원자의 E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1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보다 높다. 맞고요. 다전자 원자에서 3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3P보다 에너지 준위가 낮죠. SPDF 순위니까 S보다 P가 높고 DF 순위니까 주어가 3S잖아. 3S는 낮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전자 오비탈에서 4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3d 오비탈 에너지 준위보다 낮습니다. 낮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n 플러스 l 값, 그러니까 주양자수 더하기 방위양자수 값이, 이 값이 클수록, 적어놓으세요. 클수록, 하이탑에 있는 내용인데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요. 쓰세요 이거. 그런데 만약에 n 플러스 l 값이 같으면 n 값이 클수록 에너지가 높습니다. 에너지가 높다. 자, 그러니까 4s에서 n 값은 4고 주양자수는 s 오비탈의 방위양자수 l 값은 0이야. 그 4s는 4야. 4 n 플러스 l이. 근데 3d는 n 값이 3이고 d는 0, 1, 2, 3 l 값이 s, p, d, f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d는 2야. 2 더하면 5잖아. 5 그쵸? 그러면 얘가 더 에너지 순위가 높은 거, 3D가 에너지 순위가 높은 거예요. 일어나, 똑바로 앉아.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 하지마.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뭐 OS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OS나 3D는 둘 다 5 더하기 0이고 3 더하기 2에서 같아요. 값이. 그럴 때는 주양자수 큰 애가 큰 거야. 알겠어요? 이거 좀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는 외우시고, 만약에 뒤쪽에 뭐 다른 게 나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이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렇게 나타나는 거는 수소입니다. 수소. ES, EP 에너지 순위 같고 3S, 3P, 3D 에너지 순위 같고 요렇게 나타내는 거는 이해하시죠? 그런데 다전자 원자에서는 1S보다 ES가 크고 2S보다 EP가 크고 요렇게는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를 선을 그어 보시면 4S가 3D보다 낮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서부터 전자가 채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전자가 이제 수소 하나, 헬륨 2개,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뭐 알루미늄, 붕소,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채운다고. 칼륨, 칼슘에서. 이거 아셔야 되고,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는 낮은 에너지 순위부터 채운다. 그거를 싸움 원리라고 합니다. 쌓는다라는 걸 쌓는다. 싸움 원리. 전자가 채워질 때 싸움 원리에 의해서 아래에서부터 전자가 채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원리, 베타원리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싸움 원리, 파원리, 베타원리, 훈투규칙. 파원리, 베타원리는 한 개 오비탈의 전자는 최대 2개까지만 채워진다. 3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2개 채워지는데 하나가 플러스 2분의 1의 스핀자기 양자수를 가지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스핀자기 양자수를 갖는다라는 거죠. 이 두 전자는 서로 다른 스핀자기 양자수를 갖는다. 그래서 한 개 오비탈에 스핀자기 양자수가 같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으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석 같은 거여가지고 전자 스핀이 요렇게 도는 애 있는데, 자전을 할 때 전자는 전류의 이동 방향과 반대니까 전자가 요렇게 돌면 전류는 요렇게 도는 건데, 오른손 법칙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얘는 자기장이 요렇게 생기고 얘는 반대로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면 얘는 N극, S극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근데 자석이 N극, S극이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있으면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 안에 똑같은 스핀 자기양자수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게 이제 파원리, 베타원리인데, 이거는 존재할 수 없다야. 없다.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런 건 전자가 3개 들어갔으니까 파원리, 베타원리의 위배가 되는 거고, 불가능한 전자 배치고, 요것도 안 돼요. 이게 스핀 자기양자수 같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야. 이게 이 그림이. 그래서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근데 훈트 규칙은 넘어가기 전에 칸 치고 갈게요. 한 개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채워지고 이 두 전자는 서로 다른 스핀 방향을 갖는다.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죠. 넘겨서 훈트 규칙. 훈트 규칙은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런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1s는 한 개고 2s도 한 개인데 2p는 3개요. 3개. 에너지 준위가 똑같아요. 얘네가 자기 양자수가 달라. 하나는 플러스 1, 하나는 뭐 0,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달라. 근데 에너지는 똑같아. px축, py축, pg축으로 있는데 에너지가 똑같아요. 에너지가 똑같은데 전자가 채워질 때 여기 하나 채우고 요 빈방이 있는데 요렇게 채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라기보다는 그게 불안정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얘네들끼리 전자 간에 반발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방보다는 요 방에 들어가는 게 더 안정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자를 채울 때 홀전자가 많게 채운다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홀전자가 많게. 쌍을 이루지 않는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가 배치된다. 이해하세요? 그게 안정하다. 근데 이게 안정하긴 한데 요렇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불안정하지만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들뜬 상태라고 말하고 이건 바닥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거랑 좀 차이를 아셔야 돼. 파울리 베타 원리는 위배되면 안 되고 훈트의 규칙은 어쩌다 위배되더라도 존재는 해.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바닥 상태라는 말이 있으면 홀전자가 최대로 채워 들어간다. 이거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전자가 채워질 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싸움 원리도 만족하면서 자 하나, 둘 이렇게 채워줘야지 파울리 베타 원리도 위배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채워지고 여기 채울 때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해하시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사실 홀전자도 요렇게 있지는 않고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요런 거는 원래 양자역학적으로 계산해야지 알 수가 있는 거래. 어찌됐건 요게 바닥 상태. 요렇게 있을 때가 바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닥 상태인데 이거는 훈트 규칙이 위배가 돼서 이거는 들뜬 상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싸움 원리 위배야. 원래 여기를 먼저 채우고 얘를 채워야 되는데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들떴거든요. 이건 들뜬 상태인데 이거는 싸움 원리 위배가 된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원래 얘가 여기가 3S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2P를 먼저 채워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들뜬 상태가 되는 거고, 둘 다 싸움 원리에 위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 껍질이 이제 KLMN, 얘가 주양자수 따지면 N이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수소 같은 경우에는 껍질 수가 크면 주양자 수가 크면 껍질 수가 크면 이제 에너지 순위가 높다. 그걸 아셔야 하고, 자 훈트 규칙에 의하면 에너지 순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 있을 때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가 배치가 된다. 요거는 이제 홀전자 수는 1개, 2개입니다. 짝지워져 있지 않은 전자. 홀전자 2개고, 얘는 지금 훈트 규칙에 위배가 되고 있습니다. 훈트 규칙. 왜냐하면 여기 있는 애가 원래 여기 있는 게 더 안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양자 수가 n일 때 전자 껍질에는 최대 n 제곱개에 곱하기 2한 것만큼의 전자가 채워질 수 있다. 이건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오비탈 수가 n 제곱개만큼 나오는데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하면 한 오비탈당 2개씩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최대는 2 곱하기 n 제곱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이거 밑에 나왔구나. 자, 최대 수용 전자 수는 오비탈 수는 n 제곱개입니다. 오비탈 수는 n 제곱개죠. 그럼 여기 1이면 주양자 수 1이면 오비탈이 1개인데 한 오비탈당 2개씩, 그래서 2개. 여기 n 제곱개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4개인데 그거의 2배, 8개까지 채워진다.
그러니까 여기 1s 하나랑 2s 하나랑 2p가 3개죠. 3개. 오비탈이 3개잖아 이거. x, y, z 이렇게 3개잖아. 그쵸? 그러니까 전체 오비탈 수는 4개죠. 4개. 요거는 3s 하나랑 3p가 여기 3개. 왜냐면 얘가 자기 항자수가 -1, 0, +1 이렇게 3개, 하나, 둘, 3개. 그 다음에 3d가 5개. 5개입니다. 5개. dxy, x, yz, zx,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z제곱 이렇게 5개. 얘가 5개. 왜냐면 얘가 자기 항자수가 -2, -1, 0, +1, +2 이렇게 5개. 근데 전자는 이제 총 18개. 왜냐면 이제 오비탈 수는 9개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봐봐요. 아르곤 같은 경우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수는 8개인데, 이거는 여기만 세면 안 되고, 요렇게 세야 돼. 그쵸? 3주기에 있는 애가 3s, 3p 둘 다 3주기니까, 그러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수는 2 더하기 6 해서 8개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원자과 전자를 말할 때는, 원자과 전자 수를 말할 때는 빵개로 하셔야 됩니다. 빵개. 왜냐면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애가 원자과 전자이기 때문에 화학결합을 안 하죠. 이거는 이제 4s의 1개, 요게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고, 이때는 원자과 전자가 1개죠. 요거는 2개고 원자과 전자 2개입니다. 그쵸? 원자과 전자는 화학결합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됩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게 가장 바깥쪽 껍질에 하나 있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하나 있고, 원자과 전자 하나고 얘는 1쪽이죠. 그 다음에 수소는 예외인데 얘네 둘은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죠. 플로리나 염소는 할로젠이라고 부르고 원자과 전자가 7개가 됩니다. 그쵸? 아시죠 이거? 그 다음에 이온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이게 하나가 얘가 떨어져 가지고 요런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데 나트륨 양이온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자 배치는 네온과 같은 거지만 양성자 수는 같은 건 아니니까 이게 같은 건 아니고 전자 배치가 네온처럼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는 전자 하나가 떨어지면서 얘가 되는 거에서 오비탈의 그 전자 배치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들어오는데 껍질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죠. 얘들 전자 하나를 받아서 그런 내용들 다 알고 있으셔야 하고, 자, 원자 번호가 1에서 20인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는 무엇을 넘지 못한다? 8을 넘지 못합니다. 8을 넘지 못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4s도 4s랑 3d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뭐 2주기에 있는 것까지는 8을 넘지 못한다는 알겠는데 3주기에 있는 애가 3s에 2개, 3p에 6개 채우고 난 다음에 4s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뭐 3d 뭐 이렇게 막 채우는 거거든.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만약에 이렇게 채워졌다라고 하면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는 2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칼슘 같은 경우에 20번이잖아요. 칼슘 같은 경우에 요 앞에는 이렇게 똑같고요. 요렇게 되는데, 그럼 가장 바깥쪽 껍질에는 몇 개야 전자가? 2개야 2개. 2개죠. 그래서 8개를 넘지 않습니다. 원자가 무엇을 잃으면 전자겠죠.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고, 플로린 원자가 안정한 음이온이 되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는, 그거는 이제 요거는 8개죠. 8인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는 거죠.
이해하실까요? 그 다음에 요런 거를 이제 내용을 다 알고 있으셔야 하는데, 잘 봐. 이거 니네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여기다가 그리세요. 일어나. 여기 그려. 수소부터 해서 그려. 수소, 헬륨 뭐 이렇게 나와. 일단은 홀전자 해볼게. 홀전자. 홀전자가 얘는 한 개고 빵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칸 좀 떼어서요. 뭐 여러가지 물어볼 수 있는데, 칸 좀 떼어서 밑에다가 리베 붕탄 73 푸네 이렇게 쓰시고, 홀전자 쓰세요. 홀전자가 리튬은 하나고 베릴륨이 되면 짝지어지니까 빵개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p오비탈에 채우는 건데, 2p에 하나 훈투 규칙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채우면서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거를, 이 표를 기억을 해야 돼. 진짜로. 이거 일어나. 이거 적어. 그 다음에 좀 칸 떼어서 밑에다가 나만 알지 펩시콜라,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붕소,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쓰시고, 홀전자는 1, 0, 1, 2, 3, 2, 1, 0 요 패턴이에요. 홀전자가 요렇게 돼.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칼륨, 칼슘도 쓰시고, 홀전자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1, 0이죠? 요 패턴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보냐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뭐 이런 것도 물어봐.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전자가 있는 오비탈. 전자가 있는 오비탈로 할게. 전자가 있는 오비탈. 전자 있는 오비탈. 오비탈 수. 얘는 한 개예요. 전자가 있는 오비탈 수는. 전자가 있는 오비탈. 그러면 얘는 몇 개일까요? 1s 채웠고 얘는 몇 개죠? 2개지. 왜냐면 2s에 또 하나 채웠잖아. 그럼 여기도 2야. 그럼 여기는 3이야. 3. 왜냐면 얘가 1s에 채웠고 2s에 채웠고 2p에 하나 채울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훈투 규칙 때문에 이 늘어나요. 4로. 그 다음에 5.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부터는 안 늘어나잖아. 그쵸? 아셔야 돼. 전자가 있는 오비탈은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하나가 늘어나야지. 왜냐면 3s에 채워야 되니까. 6이지. 6 여기서부터 늘어나야 돼. 7 8 9 그 다음에 안 늘어나. 9 10 전자가 있는 오비탈 수. 알겠어요? 전자가 있는 오비탈 수. 그 다음에 또 문제 또 뭐 물어보나? 뭐 그런 것들을 막 물어봐요. 근데 그 다음에 홀전자 수, 막 이런 거, 뭐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막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런 거를 계속 물어봅니다. 막. 이런 거를 표를 그려가지고 풀어야 돼, 이게. 그 다음에, 그거 쓸게. 그러니까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전자 2개 오비탈 수. 전자 2개 오비탈 수. 얘는 여기 전자 2개 오비탈 수야. 전자 2개 오비탈 수. 얘는 빵개죠. 그쵸? 얘는 한 개지. 한 개. 이해하세요? 1s에 2개 채우니까. 그러면 여기는 하나죠. 여긴 채웠잖아. 전자 하나 채웠잖아. 그럼 2개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이제 2개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전자를 채울 거 아니야. p오비탈에
3개, 4개, 5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알겠어요? 그 전자 2개 있는 오비탈 수. 여기도 일단 5개, 5개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6개죠. 여기 6개 미안. 여기 6개죠. 6개였다가 여기는 전자를 꽉 채우진 않아. 그래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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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8개, 9개 이렇게. 알겠어? 전자 2개 있는 오비탈 수.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어렵게 내려고 일부러 막 이렇게 막 한다고. 자, 나트륨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그러니까 오비탈을 이용한 전자 배치 말하는 거죠. 1s에 2개, 2s에 2개, 2p에 나트륨은 11번인 걸 아셔야 됩니다. 2p에 6개, 3s에 1개. 황은 산소 밑에야. 그 16번이야, 16번. 그러면은 홀전자는 p 오비탈에 있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 이게 이제 3p가 되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앞에 네온 10개에 2개는 빼고 이제 남은 게 4개인데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이러니까 홀전자가 몇 개 되는 거야? 2개야, 2개. 이해하시겠어요? 홀전자 수 셀 때 옆에 황 그림 있죠? 황 보시면 황인데 여기까지 다 채웠고 요 이제 p 오비탈 채울 때 하나, 둘, 셋, 넷 이러니까 홀전자 2개죠?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바닥 상태에서 탄소, 질소, 산소, 원자 중 홀전자 수가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얘가 이제 탄소가 요게 탄소죠. 그 다음에 질소, 산소 이러니까 탄소는 홀전자가 2개고 질소는 3개고 산소는 또 2개죠. 홀전자 수가 가장 큰 것은 뭐야? 질소지, 질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맞아야 되는데 이거 됐을까요? 자, 이 문제 풀려있나요 여기? 안 풀려있죠? 1번부터 뒤에 어려운 문제들 나올 때는 표를 만들어 놓고 찾아가면서 뭘 해야 돼. 상황이 그렇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해보시고요. 봐봐요. 요 페이지 먼저 하고 할게요. 69쪽.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지 마시고 밑줄 그어가면서 뭐 글씨도 읽으시고 한 개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 들어있다 표시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는 거잖아. 지금 오비탈 에너지가 같은 p 오비탈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왜냐면 px, py, pg가 에너지가 똑같아요. 3개 이렇게 써. 이렇게 2개 아니다 3개다. 자꾸 연필 움직여. 연필. s오비탈은 공 모양으로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전자 발견될 확률이 같다. 이런 거를 이제 뭐 방향성이 없다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방향성이 없다. 이렇게 방향성이 없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C. A랑 C가 답이고 P는 안 그렇다라는 거 잘 봐. 그러니까 얘가 Y축으로 가면은 이거는 전자 발견될 확률이 높은데 X축에는 사실 아예 없어요. 빵이에요. 빵.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달라. 근데 S오비탈은 요로 가나 거리가 똑같으면 발견될 확률이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실 것 같아? 이 말을 아셔야 되고. 답 4번이고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전자 껍질의 에너지 순위는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 맞아요. 그러니까 수소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오비탈 모양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원자 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 껍질의 에너지 순위는 높아지는 거야. 높아진다. 그러니까 얘가 안정한 거고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에너지가 낮은 겁니다. 에너지 순위가 마이너스 n제곱분의 뭐 1312 뭐 이렇게 되거든요. 킬로줄퍼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n이 1이면 마이너스 1310이고 2면은 마이너스 4분의 1310이니까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 다음에 전자 전이가 일어날 때 전자 껍질의 에너지 순위의 차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높은 데로 가면 흡수해야 되고 낮은 데로 가면 방출해야 되고.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구형이니까 S오비탈인데 얘가 더 크니까 당연히 ES, 1S, 얘는 EP죠. 뭐 EP, Y가 되긴 하겠죠. 그 다음에 가에 전자가 들어있는 수소 원자는 바닥 상태이다. 맞죠? 1S에 들어있다 이런 소리니까 바닥 상태죠. 에너지 순위는 지금 수소라고 하는 거에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셔야 돼. 그냥 얘가 높다라고 하면 안 되고 얘네 둘은 에너지가 같아. 나랑 다는. 그러니까 수소니까 이거 대충 읽고 풀다가 이게 높다라고 풀기 때문에 수소라고 하는 거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문제 푸셔야 되고요. 다에 전자가 존재한다면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다. 아니지. p오비탈은 모양이 다르니까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는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X나 G축은 안 그래.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거 틀렸고요. 만약에 S오비탈에서는 이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S오비탈에서는. 그 다음에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 탄소 6개를 전자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바닥 상태죠. 바닥 상태. 근데 이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표시돼 있으나 요렇게 표시돼 있으나 에너지 같은 거예요.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얘가 꼭 요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따로만 들어가면 돼. 훈트 규칙에 의해서. 얘가 바닥 상태고 얘는 들뜬 상태고 얘도 들뜬 상태인데 얘는 훈트 규칙 위반이고 훈트 규칙이 위배가 된 거고요. 얘는 여기 있어야 할 얘가 여기 이렇게 들뜬 상태가 됐으니까 이거는 싸움 원리가 위배가 된 거죠. 알아도 그냥 이렇게 쓰면서 공부해. 가의 모든 전자의 스핀 작용자수의 합이 0이냐? 0이지. 왜냐면 이렇게 하나가 2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러면 0이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짝지어져 있잖아. 다 이렇게 짝지어져 있으면 스핀 작용자수의 합이 0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바닥 상태가 맞고 다는 싸움 원리를 이제 만족하지 않는 거죠. 싸움 원리가 틀린 거죠. 자, 5번, 6번까지만 풀게요. 5번, 6번까지만. 5번에 보시면 X는 전자 배치 싸움 원리를 만족하냐? 아니지. ES를 채우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지. Y는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냐? 만족하지. 여기에 위배되는 애 없잖아요. 그쵸? 위배되는 애 없어. 한 오비탈에 2개만 들어가야 되고 스핀 작용자수가 반대. 이게 반대야. 이게 반대. 역시 B 학생은 맞고요. Y와 X 중 전자 배치 중 바닥 상태는 한 가지다. 얘가 바닥 상태가 아니라 들뜬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얘도 들뜬 상태야. 왜냐면 이거 뭐 위배됐죠? 훈트 규칙 위배가 됐지. 훈트 규칙이. 그러니까 바닥 상태는 지금 빵가지네. 없네. 아시겠어요? 자, 2번. 자, 이런 거 6번 같은 거 풀 때 이게
그냥 알아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자, 이거는 네온의 전자배치야. 네온의 전자배치. 네온 주변에 있는 애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3주기를 보는 건데 2주기에서 이게 순서가 외워야 돼. 이거를 리베붕탄 질산포네고 이거 외우셔야 되고, 뭘 물어보냐면 홀전자가 같다라고 돼 있죠. 선생님 따라 그려. 그러니까 2주기에 있는 애는 홀전자 수가 1, 0 1, 2, 3 2, 1, 0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거 그려. 이거 홀전자 수가 2주기 그 다음에 3주기에는 홀전자 수가 1, 0 1, 2, 3 2, 1, 0 이렇게 돼야 돼. 이거 그리셔야 돼. 이거 그리셔야 돼. 그 다음에 얘가 네온이야. 얘가 네온. 그쵸? 그러니까 홀전자 수가 같은 케이스가, 근데 여기까지가 알루미늄까지가 양이온이 되는 애예요. 그래서 1, 1이나 이거밖에 없는 거야. 얘 아니면 얘밖에 없는 거야. 홀전자가 같은 거는 케이스가.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그러면은 위아래로 쓸게요. 이거 두 번째 이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그럼 여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이건 그냥 단순히 들어있는 거예요. 꽉 채우는 게 아니에요. 2, 3, 4, 5, 5. 여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요로 가면서 하나 늘어나야 돼. 6. 이해하실까 이거? 근데 여기는 s오비탈에 마저 채우는 거니까 6이죠. 6. 그 다음 p오비탈 채우는 거죠. 7, 8, 9, 9, 9, 9. 써놓고 보면서 해야 돼. y가 x보다 이만큼 크다. 그러면 얘는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요게 x야. 요게 x. 요게 x고 x m-1인데 m은 1이겠지.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얘가 y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타스 y가 x보다 이만큼 커야 되잖아요. 얘가 5니까 얘는 7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안 하면 엄청 힘들어요. 못 풀어. 그려놓고 보면서 풀어야 돼. 그러면은 이 m은 m인가 n이구나. n은 3이 돼야지. 3. 알루미늄이어서 3가 플러스가 되고 얘는 1이 됩니다. 1 더하기 3 해가지고 요거는 4 돼야 되고, 이거 같은 주기 아니죠. 다른 주기죠. 2주기 3주기. 원자과 전자수는 x가 7개고 y가 3개이기 때문에 얘 알루미늄이고 얘가 플로린이죠.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디귿 2번이고, 요런 거 풀 때도 있지. 요런 거 풀 때도 이거 표 안 그리면 못 풀어요. 이거를. 자, 나머지 또 해보십시오. 7번부터 12번까지. 그러니까 이 표를 빨리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게 그리는 게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안 그래. 그려놓고 보면서 풀어야지 풀 수가 있어. 네, 7번부터 볼게요. 7번에 양자수에 관한 규칙이 있어서 가질 수 없는 양자수 이런 게 있어. 그래서 n은 1부터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n은. 근데 n이 1일 때 l은 0부터 n-1까지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n이 1인데 지금 이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뭐 L이 1이 될 수 있냐? 없어요. n이 1이면 s오비탈 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질 수 없는 양자수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ml은 자기양자수는 이게 일반식 있습니다. 마이너스 L부터 해서 플러스 L까지예요. 스핀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플러스 2분의 1 두 개밖에 없어. 요거는 이제 이런 거죠. L 값이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럼 p오비탈이잖아. 그쵸?
p 오비탈의 ml 값은 마이너스 1, 0, 플러스 이렇게 3개가 나온다 이 소리지. 그래서 요런 가질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일반식인데, 자, 수소는 요런 양자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얘는 다를 수도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얘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네온의 원자의 전자 배치와 양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N은 주양자수, L은 방위양자수, ML은 자기양자수, MS는 스핀 자기양자수인데, 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가에 해당하는 거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이러고 다 되는 거야. 그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애는 없어요. 왜냐면 얘 때문에 없어요. 얘가 0밖에 안 나와요. 1s 오비탈에는 얘 자기양자수가 0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되죠? 얘는 돼요. 이거는 무슨 오비탈인 거예요, 이거? ES 오비탈이에요, ES 오비탈. ES 오비탈에 전자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마이너스 2분의 1 돼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얘는 되죠? 왜냐면 얘는 EP 오비탈이 EP 오비탈. 근데 요거 괜찮아. 이거 될 수 있어요, 이거. 뭐 X축, Y축, G축 중 하나야. 이거 되고. 니은 디귿 4번. 이해하십니까, 이거?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안 되는 애가. 저 규칙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이주기 원소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바로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를 그리셔야 돼. 뭐 알아야 되냐면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좋지. 이주기는 리베붕탄, 질산, 푸네 뭐 이렇잖아요. 그쵸? 리베붕탄, 질산, 푸네 이렇게 되잖아요. 요걸 쓰는 거야. 이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요게 2개, 3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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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그 다음에 이거 전자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얘는 2개 들어있는 게 1개. 왜 1개인 줄 알겠죠? 1S에 2개, 2S에 1개니까 2개 들어있는 오비탈 1개죠. 이거는 2개. 여기는 안 채워졌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다 2개, 2개, 2개. 이해하세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채우죠? 3개, 4개, 5개. 알겠어요? 요걸 쓴 거야, 요거를. 근데 이게 상대값이기 때문에 이 쓴 것 중에서 3, 4, 5가 나오려면, 근데 또 힌트가 연속인이라는 힌트가 또 있긴 해. 3, 4, 5가 나오려면 여기밖에 없는 거야, 여기밖에. 알겠어요? 이게 3, 4, 5, 2, 2, 2. 얘가 붕소고 탄소고 질소입니다. 이거를 그림을 그리시고 풀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X의 홀전자 수는 여기 위에다 홀전자 수 쓸게요. 하나, 빵, 1, 2, 3, 2, 1, 0이에요. 그래서 X의 홀전자 수는 하나고, Y에서, Y는 탄소인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요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였죠? 네, 4가 맞고요. Z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얘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5죠, 5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요. 기억 니은. 네, 3번 보셔야 합니다. 이거 표 안 그린 사람 이거 그리시고, 이거 나머지 마저 합니다. 9번이요, 이제 9번. X의 원자가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다.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고, N은 주양자수, 방향자수, ML은 자기양자수인데, 일단 숫자가 나온 게 얘가 가능한 애가 있어요. 가능한 애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 더하기 1이거나 아니면 2 더하기 0이면 얘가 되는데, 이게 n이 1일 때 l은 1이 안 나와요. p 오비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2라는 거는 n이 2일 때 지금 l이 0인 es 오비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실까? 얘가 1 더하기 1 아니면 2 더하기 0인데 이거 안 돼요. 왜냐면 1p가 없거든요. 1p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n은 2라는 소리고, n은 일단 2라는 소리고, 여기가 2야, 2. 2가 되는데 ml이 1이 돼야지 3 나오겠죠? 얘는, 그쵸? 얘는 2 더하기 지금 1인 거고, 그러면 L이 1이 나오려면은, ml이 1이 나오려면 L은 얼마야 되지? ml이 1이 나오려면은 L은 얼마야 돼? L은 1이지, 1. 왜냐면, 물론 저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원래 3D도 ml 값이 1이 나올 수는 있는데, 주양자 수가 2일 때는 2D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2P인 거지, 2P. 이해하시겠어요? 2P? 2P면은 얘가 L이 1이기 때문에 A는 얼마야? 3 돼야지, 3. N은 2고, L은 1이니까 3 돼야죠. 이해합니까? 그 다음에 요거 D에서 N은 2니까, B가, 얘지, 얘. 얘는 ML이 뭐밖에 없어요, ML이? 0밖에 없어요, 0밖에. 왜냐면 ES에서는 L이 0이기 때문에 ML은 마이너스 0에서 0까지니까 0이잖아요. 0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 더하기 0이니까 요거는 2죠, 2.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X는 2주기 원소가 맞고요. 그러니까 얘가 다 X에 관한 자료지, 지금. X에 관한 자료인데, ES에 채워지고 EP에 채워졌다라는 거야. 그러면 ES에는 적어도 2개는 채우고 EP에 뭐 몇 개든 들어가야겠죠? 그렇게 돼야 되잖아. 몇 개든 뭐 들어가야 되잖아. 그쵸? 뭐 요런 상황이고, 2주기 원소이고, A가 3이고 B가 2니까 얘 맞고, 이게 다전자 원자이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는 p 오비탈이 더 높은 게 맞죠? 이해할까요, 이거? 잘 정리 한번 해보시고, 이해 안 가시면 얘기 다시 해주시고, 잘 모르겠다고 해. 그 다음에 봐봐, 바닥 상태 원자 X, Y에 대한 자료인데 N은 주양자 수, L은 방향자 수이다. 요런 게 3인 게 뭐 30 뭐 이럴 수도 있긴 하잖아, 그쵸? 그러면은 30이면은 뭔 소리지, 그게? 3s 오비탈이란 소리지, 3s 오비탈. 그 다음에 21 이럴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지, 21이면? 2p라는 거지, 2p. 그러니까 n 더하기 l이 3이 나오는 경우는 요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 2는 없지. 왜냐하면 뭐 1D가 없잖아. 1D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는 3s 아니면 2p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요거 써나 이런 거 자주 나오니까 이거 사실 이거 나오면 그냥 외워서 바로 하는 거야. 이거 보자마자 3s 아니면 2p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7이다. 그럼 가능한 걸 보는 건데 바닥 상태니까 이거인, 그러니까 만약에 2p에 뭔가 오비탈이 들어있다, 전자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전자수가 이거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7이다. 그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럴 수 있는 거지. 2p에 6개 채우고 3s에 1개가 채우면 7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요 상태라는 거, 요 상태. 그럼 앞에는 1s에 2개, 2s에 2개는 당연히 채우는 거기 때문에 바닥 상태잖아요.
그러면 얘가 11번이지 11번. 얘가 나트륨이라는 소리지 얘가. X가. 알겠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4다. 근데 요런 오비탈이 뭐 4 플러스 0이어도 되잖아 그쵸? 4s. 근데 얘가 하나 줄면서 얘가 늘어나야지 4가 되잖아 그쵸? 그러면은 3 플러스 1도 되잖아 그쵸? 그러면은 얘는 뭐죠? 3p죠 3p. 근데 얘가 이럴 수 있나? 2 있나 2 없어요. 왜냐면 요 L 값은 n-1까지 n-1까지. 그래서 요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4다. 근데 여기를 먼저 6개 채우고 나서 요거 하나 채워야 되니까 뭐 하나는 이제 2개 채워야 되니까 이거는 4s는 현재 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3p4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래서 얘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그 다음에 요 앞에 3s에 2개까지 해서 요런 애야 요런 애. 그러면 16번이거든 16번. 그래서 얘는 이제 황인 거지 황. Y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X의 홀전자수는 요러면 홀전자수 몇 개예요 얘가? 한 개야 한 개. 1s, 3s에 하나 요거 홀전자수 하나고, 얘는 이제 다 그려놨으니까 요 p 오비탈에 있는 것만 이용해서 홀전자수 알아내면 되는데 3p 오비탈이 3개 있는데 4개 채울 거 아니야 그쵸?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2개지 홀전자수 2개지. 답은 4번이죠. 요것도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A와 B에 대한 자료이다. N은 뭐 이렇다. 이거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다. 그러면은 뭐 네온이 여기 있는데 라만 R 까지만 써도 돼. 왜냐면 이제 알루미늄까지 안정할 때 양이온 되거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L이 2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비는 2대 3이다. 자, N 플러스 L이 2보다 큰 거네. 2보다 큰 거. 그러면 그거 다 해당해야 되는데 N 플러스 L이 2, 0, 그러니까 2s 오비탈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요건데, 요거보다 큰 애는 2s가 얘니까 2보다 큰 애니까 미안해. 2면은 얘인 거고, 그러니까 n 플러스 L이 2인 애가 2s죠. 근데 그 이유지 그거는. 그러면 그쵸? 그러면 얘가 2s 다음에 2p 3이잖아 3. n 플러스 L 3. 그 다음에 3s 3p 요렇게 갈 건데 어차피 3주기잖아 3주기.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수 B가 2대 3이래. 2대 3. 2대 3. 그럼 2대 3이면 지금 후보가 요거 3개예요. 요거 3개. 요거 3개도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3개죠. 그러면은 여기 이상 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에 ES에는 ES까지 채우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는 EP에는 다 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6개 채워야 되죠, 그쵸? 6개 채워야 되는 거야 지금. 6개 채우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나트륨은 3s에 하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7이지 7. 이 값이 전자 이 오비탈 우리가 구해야 하는 요 값이 얘가 7이죠. 이해하실까? 7, 8, 9죠. 하나씩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n 플러스 L 값이 2보다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7, 8, 9죠.
그런데 얘가 2대 3이래. 2대 3. 그러면은 지금 우리 A에 대해서 보고 있었던 거거든. A에 대해서. 근데 2대 3이면 어찌됐건 이거에 배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4대 6이던가 아니면 뭐 8대 12던가 뭐 이래야 되잖아. 근데 이거 7이나 9 이런 거 될 수 있나 이런 거?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A라는 거지. 얘가 A. 얘가 A고 얘가 A죠. 그 다음에 우린 다 A에 대해서 본 겁니다. 그러면 A가 얘고 그러면은 8대 10이니까 여기 이후로 들어가야 되는 전자수가 1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애가 6, 2, 다시 6, 6은 안 되네. 6, 4까지 되네. 4까지. 요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런 애는 누구죠? 황이야, 황. 그러니까 3주기 중에 16주기이기 때문에 황이죠, 황. 그럼 다 이제 파악은 했어. 얘가 B입니다. 얘가 B.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2가 플러스, 2가 플러스, 마그네슘이니까 2가 플러스죠? 그러니까 A는 2고, 얘에서 홀전자수 몇 개지? 이것만 보면 되는데, 얘에서 홀전자수 몇 개죠? P 오비탈에 4개 들어가 있을 때 홀전자수 몇 개야? 2개. 2개죠, 2개. P가 하나, 둘, 셋이니까 하나, 둘, 셋, 넷. 2개잖아, 2개. 1이네. 답은 3번이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요 정보가 지금 요거 가지고 먼저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먼저 찾은 게 A입니다. A에 관해서. A에 관해서 찾은 다음에 이제 비율이 2대 3인 B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바닥 상태 원자 X, Y에 대한 작용이다. N은 주행자수 이렇게 됩니다. 아까 계속 요 지금 세 문제 다 비슷하게 요런 게 나오고 있지 지금. n 플러스 l이 3이려면 3s 아니면 2p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3 더하기 0 아니면 2 더하기 1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고 그거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3개래. 그러면은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 3p, 2s 이렇게 되잖아. 그럼 3개만 들어있으려면 2p에 2p, 3s죠. 2p에 3개 들어가 있는 거지. 얘는 2p에 3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앞에는 다 채우잖아. 1s, 2s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질소죠. 질소. 얘는 질소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7이 되려면 여기 6개 들어가고 여기 1개 들어가야지 7 되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쵸? 그럼 얘는 이제 1s 2개, 2s 2개, 2p에 6개, 3s에 1개. 이래야지 여기 요 n 플러스 l이 3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7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뭐 나트륨인 거죠. 나트륨. 그 다음에 n 플러스 l 값이 2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근데 얘는 어차피 2p까지 밖에 없고 P는 지금 NL은 S오비탈에서는 0밖에 없어요. 0밖에 없죠? 그러면은 얘가 0 플러스 2냐 L이구나. N이 아니라
그러면은 s 오비탈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왜냐면 얘는 L은 s 오비탈에서 L은 얼마지? 0이지 0. 그러니까 이게 나오려면 2p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2p에 3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요런 애가 여기에서는 2p밖에 없어. 2p 이해하시겠어요? 왜냐면 이제 2 더하기 1 아니구나. 2p 아니구나. 2p긴 한데 이래야지. 미안. 1 플러스 1 해가지고 2가 나와야 돼. 그럼 이거는 2p죠. 2p. L이 1인 애가 p 오비탈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왜냐면 ML은 p 오비탈에서 ML은 마이너스 1, 0, 1을 가질 수 있잖아요. ML이 1이고 얘가 p 오비탈이면은 얘가 2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하나씩 나눠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값이 여기 1이 되는 거야, 1. 그러니까 이 중에 p 오비탈 중에 ML이 1인에 들어가 있는 전자는 1개지. 왜냐면 ML 값이 마이너스 1, 0, 1인데 그 1인에 들어가 있는 건 1개지. 알겠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것도 똑같이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2p랑 얘는 2p밖에 없지. 이것도 2p밖에 없죠. s 오비탈은 다 안 돼요. 왜냐면 L 값이 0이기 때문에 M 값도 0이잖아. s 오비탈은 다 그냥 0이야. 이해하시겠어요? L 플러스 ML이 s 오비탈은 그냥 0이에요. L이 0이고 ML도 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뭐야? 여기도 2p인데 6개가 어떻게 돼 있지? 얘는 다 채워져 있지.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양자역학을 다 배운 건 아니어가지고 플러스 1을 x로 놔두냐 뭐 y로 놔두냐 g로 놔두냐 이런 거 모르는 거고, 그리고 얘네가 채워질 때도 꼭 x 먼저 채워라 이런 법은 없어요. 근데 6개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겠어? 이게 다 이렇게 여기 2개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A는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 중에 하나가 지금 ML이 1일 텐데, ML이 얘가 하나가 1일 텐데, 그럼 요 2개가 들어가는 거죠. 6개가 다 채우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홀전자는 X는 3개고, Y는 1개니까, 이거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X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5개지. 이거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셋. 5개지. 이해하시겠어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그 다음에 A는 2가 맞죠. 답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내공에 있는 문제 먼저 풀고요. 저희가 내공예임으로 또 해볼게요. 자, 30쪽에 펴주시고, 방금 한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긴 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자기장의 방향으로 표시한 거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오비탈 쓸 때 이렇게 쓰는 거 이야기했죠. 이런 거 지난주 얘기했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준위가 다전자의 경우에 3D보다 4S가 먼저 에너지 준위가 낮기 때문에 1S, 2S, 2P, 3S, 3P 다음에 4S, 3D 이렇게 넘어가야 한다는 거 아셔야 되고, 파울리, 베타울리에서 요런 건 가능하지만 요런 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겁니다. 흠투 규칙은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니고 에너지 준위가 높은 들뜬 상태가 되는 거예요. 흠투 규칙을 안 지키는 거는. 그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에는 1s 오비탈만 하나 있고, 두 번째 껍질에 2s가 하나, 2p가 3개 있어요. 3개. 왜냐면 ml 값이 마이너스 1, 0, 플러스 이렇게 3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오비탈 수는 전체 4개고요. 세 번째 껍질에서는 3s가 하나, 3p 3개, 3d는 5개 있어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적인 배양이 다르다는 뜻이지. 어찌됐건 다 합치면 9개야. 3의 제곱계만큼 오비탈이 생기는 거예요. 오비탈 수는 n제곱계입니다. n제곱계. 아셔야 되고, 오비탈 수는 n제곱계고, 최대 수형 전자수는 한 오비탈당 2개씩 들어가니까 2 곱하기 n제곱계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까지만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세 번째는 18개까지 들어가긴 하는데, 나중에 그 주기율표랑 같이 보면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 껍질에는 이제 1S에만 수소 헬륨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2S에 2P 6개니까 합쳐서 8개 들어가는데, 세 번째는 3S, 3P, 그 다음에 4S를 먼저 채우고 나서 3D가 채워져요. 그런 식으로 돼서 3주기에 8개만 채워주는 줄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 3D 오비탈에 4S 다음에 채워지기 때문에 3D 오비탈 10개거든요. 10개 전자 채워지는 게 합쳐가지고 18개 채워지는 게 맞아요.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결합에 참여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 말은 없지만 화학적 성질이 결정한다는 말은 있고, 화학결합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 원자과 전자 1개고, 산소는 6개야. 이거 4개가 아니라 4개가 아니라. 왜냐면 이제 요거는 다 지금 가장 바깥쪽 껍질인 거거든요. 그러면 합쳐가지고 6개가 되는 거고, 얘는 원자과 전자가 1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규칙에 어긋나는지 대충 보지 마시고 잘 꼼꼼히 보셔야지 안 틀립니다. 이런 건 두 번째는 싸움 원리의 위배가 되는 거고요. 이온은 이제 요런 애가 이제 원자과 전자가 떨어져 가지고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여기 전자 2개 더 붙어 가지고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 쓴 다음에 이제 홀 전자수 이런 거 셀 줄 아셔야 되고,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해야 하고요. 31쪽은 같이 한 다음에 2단계 문제부터 각자 풀어볼게요. 수소 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달라진다. 맞는 이야기고, 다전자 원자에서 같은 EP인데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높지 않고요. 이거는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PX, PY, PZ가 같은 겁니다. 다전자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EP 오비탈보다 높으려면은 다전자이거나, 아니면은 뭐 EP랑 뭐 3D 뭐 이렇게 높을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뭐 5P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높은 거지. 얘가 항상 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P보다 높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요렇게 되려면 이제 다전자 원자에서 같은 주양자 수일 때는 높은 거죠. 이해하시죠? 같은 주양자의 수일 때는 P보다 D가 높은 거지. 근데 요거는 그런 조건이 써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X고, 싸움 원리는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대로 전자가 배치되는 거고요. 파울리 베타 원리는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가고, 이때 스핀자기 항자수가 달라야 하고요. 훈트 규칙은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될 때 홀 전자수가 최대가 되도록 배치된다. 전자 간에 반발력 있으니까 짝지어지는 게 더 불안정하다, 이런 겁니다. 어떤 전자 배치에 어긋나냐? 이거는 ES를 채우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싸움의 원리에 위배가 되는 거고, 얘는 괜찮죠. 얘는 바닥 상태입니다. 얘는 바닥 상태고, 얘는 지금 훈트 규칙에 위배가 되는 거죠. 요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어야지 바닥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홀 전자수는 얘는 3개고 얘는 1개입니다. 그 x가 y보다 크다 맞고요. x와 y 화학적 성질 비슷하냐? 아니, 원자과 전자수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거 아니고 뭐 주기는 같네요. 주기. 아무튼 x고 y의 안정한 이온은 y-1가다 맞죠? 이거 하나 이렇게 하나 채워가지고 음이온 되는 게 안정한 이온이고요. 원자과 전자수는 지금 요걸 다 세셔야 돼. 여기 있는 것만 세는 게 아니라 원자과 전자수 얘는 5개고 y는 7개죠. 7개. 그래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비탈을 이용해서 전자 배치를 쓰시오. 이렇게 쓰면 돼. 1s에 2개 이렇게 써야 돼. 2s에 2개. 그 다음에 2p에 4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트륨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이러면 10개죠? 3s에 1개 이렇게 쓰셔야 되고, 마그네슘은 네온의 전자 배치 쓰면 됩니다. 10개만 채우면 됩니다.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전자 3개를 얻은 거니까, 아르곤의 전자 배치, 원래 15번이었는데 전자 3개 얻으면 18개 전자 채워야 되잖아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6개. 요러면은 이제 전자 배치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넘겨서 문제 한번 풀어봐 주세요. 32에서 35쪽까지. 입니다. 이거 할게요. 수소에서는 주양자 수가 증가하면 에너지 분위기가 커지는 건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S나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같아요. 근데 PX, PY, PG는 원래 다전자에서도 같아요. 사실 다전자에서도. 답은 2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X는 다전자다. 이게 지금 다르니까 다전자고, P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요거 같습니다. 주양자 수가 큰 전자 껍질일수록 오비탈 수가 많죠. 많아지죠. n이 1이면은 뭐 그 n의 제곱계만큼씩 있으니까 많은 거죠. n이 2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배치될 때 s 오비탈부터 채워진다. 맞죠? 오비탈의 종류에 관계없이 주양자 수가 크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높다. 여기 예외적인 데가 생기잖아요. 여기. 그쵸?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4s보다 지금 3d가 더 크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5번 답이고. 그 다음에 주양자 수가 1 또는 2인데 S오비탈 2개 있는데 얘가 1s고 2s고 2p부터 나타나죠. 2p부터 이렇게 되겠죠. 네.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전자수는 다 2개씩이야. 2개 같고, 수소 원자에서 라의 에너지 준위는 나보다 높다. 얘는 P랑 S랑 같으니까 틀렸고요. 수소에는 그렇잖아. 다전자 원자에서 다의 에너지 준위는 나보다 높다. 이거 맞죠? ES보다 EP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2번 고르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요 앞에 있는 건 주양자 수고, 주양자 수가 클수록 에너지 증가한다. 근데 이제 P오비탈끼리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이 클수록 A의 최대값 증가한다. 아니죠. A의 최대값은 요게 뭐 X나 Y나 G 이게 들어가면은 A의 최대값은 2가 되는 겁니다. 2. 증가하는 거 아니고. B에 따라 에너지 준이 달라진다. 안 달라지고요. B에 따라는 공간적 배양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X축이나 Y축이나 G축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거야. 1번 답이고. 그 다음에 바닥 상태인 거,
요거는 바닥 상태가 아니죠. 1S2, 2S1 이렇게 가야죠. 자, 요거는 이제 PO비탈이 있으면 X에 2개 채워지는 건 아니고 뭐 PX 하나, 뭐 PY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채워져야 해. 이거는 훈트 규칙 위배죠. 이건 싸움 원리 위배고, 요것도 훈트 규칙 위배죠. 요거는 괜찮죠. 이거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3P 다음에 3D가 오는 게 아니라 4S가 오기 때문에 요것도 싸움 원리 위배입니다. 답은 4번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질소 원자의 전자 배치는 요게 바닥 상태고, 요거는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전이한 거기 때문에 싸움 원리의 위배고, 요거는 훈트 규칙 위배고, 파울리 베타 원리가 위배가 된 건 아니에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나고, 다에서 나로 변할 때 빛이 방출된다. 다에서 나로 변하는 거는 다에서 나로 변한다. 누가 더 에너지 주느냐가 차이가 높으냐가 문제인데,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네. 그러니까 이게 다 상태가 지금 어찌됐건 EP에 있는 전자가 하나가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애가 뭐 여기로 가거나 뭐 어찌됐건 여기 있는 애가 떨어지면 되긴 하겠다. 여기 있는 애가 여기로 가야지 얘가 돼요. 그러니까 EP에 있는 전자가 ES로 와야지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EP의 에너지 순위가 더 높잖아요. 에너지 순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거니까 빛이 방출되는 게 맞아요. 아시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EP에 있는 전자가 ES로 전이할 때 빛이 방출됩니다.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답은 디귿 고르셔야 되고요. 4번. 그러면 원자에 대한 전자 배치인데, 요거는 뭐 질소긴 하고, 요거는 뭐 질소긴 한데 바닥 상태고, 요거는 하나가 들뜬 거, 탄소였는데 하나가 들뜬 거, 탄소인데 들뜬 상태에 싸움 원리 위배죠. 요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이건 파울리 베타 원리가 위배인데 이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A와 B의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A의 원자과 전자는 요렇게니까 5개고요. B는 요렇게 합쳐도 4개죠. 4개. 그러니까 여기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ES, EP 합쳐가지고 원자과 전자예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니까 ES, EP 합쳐야지 원자과 전자입니다. 빛을 방출할 수 있는 전자 배치, 그러니까 들뜬 상태 말하는 건데, 이게 B는 되는데 C는 이런 상태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빛을 방출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B만 됩니다. B. C의 전자 배치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위배된다. C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위배되는 거 맞네. 답 2번. 2번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A의 전자 배치는 싸움 원리에 위배되냐? 그건 아니죠. 이제 훈트 규칙이죠. 훈트 규칙. 여기 빈방이 있잖아요. 홀 전자가 더 많아야 되니까 훈트 규칙에 위배가 되는 거죠. 1번 고르시면 됩니다. 답은. 나머지도 보면 E는 C보다 에너지가 높죠. 왜냐면 전자 하나가 이렇게 전이해서 여기 또 내가 이렇게 전이 된 거니까 B가 에너지가 더 높은 거고 얘보다. 그 다음에 C와 D는 전자껍질 수가 같다. C는 전자껍질 수가 2개, 2주기에도 채워졌으니까 얘도 2개죠? 네,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 상태 전자배치 2개냐? 요거 바닥이네. 요거는 들뜬이고 요거 바닥이네. 2개네. D랑 C랑 D 2개.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많은 수 A다. A는 6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나머지보다 많네. 답은 1번. 틀린 거 고르는 거죠. 9번에 자, B는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자냐? 하나, 둘, 세 개 붙어가지고요. B구나. 하나 붙어가지고 음이온 되기 쉬운 거죠. 플로린 마이너스 1가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많은 것은 C다. 아니에요. 원자과 전자 C는 한 개고 나머지는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얘는 7개 이러기 때문에 가장 C가 가장 적은 겁니다. A와 C의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는 같다. C는 하나 떨어지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될 거고 A는 3개 붙으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니까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 같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같습니다. 네온처럼 전자 배치가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질소인데 전자 하나가 붙었네. 그러면은 요런 애, 이거 파울리 베타울리 비교됐구나. 얘죠 4번. 원래 질소는 얘인데 전자 하나가 붙으면은 여기 하나 들어가겠죠. 여기나 들어가도 되는데 아무튼 지금 답은 4번으로 할 게 4번밖에 없습니다. 지금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는 3s 3p 합쳐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6개. 요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홀전자는 2개가 맞는데 이제 피오비탈에 있는 4개만 채워보시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그 2개죠. 홀전자수.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는 2개가 더 붙어서 요러면 됩니다. 요러면 돼요. 그 다음에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지 알아보려면 원자과 전자수를 봐야죠. 원자과 전자수가 1개고 D도 1개입니다. 그럼 비슷한 거고 홀전자수가 가장 많은 거 C가 홀전자가 3개야. 3개죠. 근데 사실 3개가 제일 많은 거예요. 3개가 다른 거 해도 얘는 1개, 얘도 1개, 얘는 1개 이래가지고 3개가 제일 많고요. D와 E의 전자 껍질 수가 같다. D는 3죽이고 E도 3죽이네. 그럼 전자 껍질 수 같고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많은 것은 E다. E의 원자과 전자는 이만큼 7개네요. 7개. 나머지는 하나, 얘는 5개, 하나, 뭐, 이러니까. 얘는 3개구나. 맞든, 이거 맞는 이야기고요. B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같다. B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하나, 둘, 3개네, 3개. C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 이 훈트 규칙으로 나눠지니까 3개가 5개입니다. 그래서 같지 않고요. 답 5번. 자,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이다. 자, 홀전자가 지금 봐봐 이렇게 쓰세요. 이거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러면은 S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수가 6개죠. 봐봐. 하나, 둘, 셋, 넷, 5, 6이죠. P 오비탈도 6이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뭐 3P에 하나 들어가면은 이게 7이 돼야겠지. 얘는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로. A는 이런 전자 배치고 B는 1S 2개, 2S 2개, 2P에 몇 개를 해서 홀전자가 3개가 되려면은 여기 3개가 들어가야겠지. 이해하십니까 이거? 방이 3개인데 홀전자가 3개 하려면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수밖에 없잖아. 그쵸? 그럼 이제 P의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수 3개죠. 3개. 홀전자가 2개래요. P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수는 4개인데 그러려면 P는 채우긴 해야 되고 그럼 1S, 2S, 2P에 4개. 홀전자 수는 2개가 되는 게 맞죠. 그럼 얘가 맞습니다. 그쵸? S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 수는 4개. 그래서
요거 안 했네. 요거 홀전자 수는 요거면은 빵개죠. 더하면 7이겠네요. 4번. 돼요? 몰라요? 뭐 어떻게 알아요? 자, A에서 D 전자 껍질수 모두 같으냐? 이런 애들은 지금 전자 두 개 떨어져서 얘가 된 거니까, 원래 D 같은 경우에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원래 이런 애야. 그러니까 전자 껍질수 모두 같은 거 아니죠. 왜냐면 얘는 3주기까지 있으니까 아니죠. 바닥 상태에서 C와 D의 홀전자 수 같다. D 같은 경우에 홀전자가 없고요. C에는 있어요. 이게 P가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2개 있습니다. 2개.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D가 B의 2배이다. B가 어디지? D가 B구나. D가 B의 2배이다. D에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6개고, B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하나, 둘, 셋이네. 셋. 그럼 2배가 맞네요. 자, 2번.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5번에 자, 전자 2개 떨어져서 요 상태다 이거잖아요. 그럼 3S에 2개 원래 있었던 게 X고, X는 원자가 전자수가 2개고, 바닥 상태에서 X의 전자 껍질 수는 3개다. 바닥 상태에서 X의 홀전자 수는 2개다. 전자 껍질 수는 3개죠. 맞죠? 1주기, 2주기, 3주기까지. 홀전자는 없어요. 지금 홀전자. 빵개입니다. 빵개. 자, 하나는 원자고 하나는 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K 이온이라고 되어 있구나. X 이온이라고 되어 있고, X 이온. 요게 이온인 거지, 요게 이온이고, 요거 둘 다 X네요. X고, X, E가 마이너스. 근데 요거는 들뜬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 들뜬 상태. X의 이온식은 전자 2개 떨어졌으니까 이게 맞네. 바닥 상태에서 S의 홀전자 수는 요게 바닥 상태에서 X의 홀전자 수는 빵개네요. 여기고 다에서 나로 될 때 빛이 방출되냐? 다에서 나로 될 때 지금 전자 2개가 떨어진 건데, 이러려면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에너지 줘야 되고, 이거 흡수가 일어날 거죠. 16번에 1번이고요. 표는 2가지 이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원래 A 같은 경우에는 4S에 2개 있을 테고, B는 전자 2개를 얻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 4로 이렇게 바꾸면 원래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자 번호는 A가 더 큰 거죠. A가 2개 더 큰, A가 4개만큼 원자 번호는 크겠네. 그 다음에 전자 껍질 수는 A가 원래 더 큰 거죠. 양이온 된 거니까 A가 원래 더 큰 겁니다. 원자과 전자 수는
원자과 전자수는 얘는 2개고요. 얘는 6이니까 틀렸네, 그쵸? 틀렸습니다. B가 더 큽니다. 자, 3번. 자, 경기 볼리기. 홀전자가 지금 2주기라고 돼 있어. 홀전자는 2개인 거는 탄소 아니면 산소야. 그런 걸 좀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성자가 지금 이렇게 차례대로 돼 있는 거네. 이렇게 차례대로 돼 있으려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네. 그쵸? 그래서 N은 6이냐, N은 6이네. 탄소의 양성자수 6개니까. 그 다음에 D의 원자과 전자수는 D 플러스 1이다. D의 원자과 전자수는 N 플러스 1이다. D는 얘인데, 플로린에서 원자과 전자수는 N 플러스 1이냐. N은 지금, N은 6이죠, 얘는 6. 양성자수가 6. 그래서 얘는 6 플러스 1, 7 맞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C가 B보다 크냐? B가 더 크죠, B가 더 큽니다, 그쵸? 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한번 답이고. 왜냐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런, 6가지 하는 거. 얘가 탄소고, B는 하나 더 많은 건데, B가 더 원자과 전자 많은 거죠, 그죠? 네, 얘는 5개. 탄소는 4개고. 자, 그래서 가야 된다고요? 프린트 그 숙제로 풀고 답 맞춰오세요. 그 다음에 2, 3주기 원소에서 이거 하셔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랑 한 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S분의 P잖아요. S분의 P. 그럼 S가 S 오비탈의 전자수니까 리베 붕탄 질산 푸 내에서 여기는 S 오비탈의 전자 2개 있고, 이해하시죠? 3개 있고 3개. 1S에 2개, 2S에 하나에서 3개 있잖아. 3개. 3개분의 P는 있어요, 없어요, 여기? 리튬부터 해야 되지. 좀 옆에다 해보고. 그러니까 얘가 S 오비탈 전자수가 3, 4, 여기서부터 쭉 그냥 4, 4, 4 하는 거야. 4, 4, 4. 여기 4, 4, 4고, P 오비탈 전자수는 여기는 없죠. 그러다 여기 1, 2, 3, 4, 5, 6.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주기 돼야 되니까 2주기, 3주기. 3주기 하려면은 S오비탈의 전자수가 여기서부터 5, 6, 여기 전부 다 뭐야? 6, 6, 6 이렇게. 그 다음에 P오비탈 전자수는 여기서부터 6이고, 6, 6이고, 여기서부터 7, 8, 9, 10, 11, 12.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홀전자가 0이면서, 홀전자는 안 썼구나. 홀전자는 1, 0, 1, 2, 3, 2, 1, 0, 1, 0, 1, 2, 3, 2, 1, 0. 그래서 홀전자가 0이면서 1인 값을 가져야 돼요. 홀전자가 0이면서 1인 값. 0인 거는 지금 얘밖에 없는데, 얘네. 얘가 A입니다. A. 베릴륨 밑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B는 홀전자가 2면서 1인 값을 가져야 됩니다. 2면서 1인 값. 2면서 1. 산소인데 산소. 산소밖에 없죠? B는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홀전자가 3이면서 1.5. 홀전자가 3이면서 1.5는 이건 4분의 3이고, 요거는 얘가 1.5다, 그쵸? 예. 그럼 질소 밑에 요거는 이제 인이고요. 얘는 인이고. 자, 그 다음에 홀전자가 빵이면서 1.5. 홀전자가 빵이면서 1.5는
얘죠, 얘. 네온. 네온이 지금 홀전자가 빵이면서 1.5. 홀전자가 빵이면서, 여기 잘못 썼구나. 이거 여기도 0이지요. 여기도 0. 홀전자. 그럼 다 매칭은 했어요. 자, 그래서 A와 B는 같은 축이냐? 이건 네온과 산소는 같은 축이죠. 네온과 산소 같은 축이죠. 이거 내가 제대로, 네온이 아니라 마그네슘이구나. 이걸 보고 생각했네. 마그네슘과 산소죠. 마그네슘과 산소. 같은 축이 아니죠. 마그네슘이랑 산소 같은 축이 아니죠? 얘는 3주기, 2주기니까. 원자과 전자의 스핀자기 양자수의 합이 가장 큰 것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홀전자가 많으면 홀전자 상쇄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C 같은 경우에 홀전자가 제일 많네. 홀전자가 많아야지 스핀자기 양자수의 합이 크죠. 물론 뭐 마이너스로 될 수도 있는데 잠깐만 이번에 이거 일단은 홀전자가 많아야 합니다. 그 다음 디귿의 B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 B는 어디있지? 산소구나. 안정한 이온이 될 때 D와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다. 맞죠? 니은 디귿 4번 하면 되겠습니다. 4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주기 원자의 전자배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S오비탈과 P오비탈을 통해 전자수기인데 2주기는 얼마 안 돼. 이거 써야 되고 리베붕탄 제3폰에 쓰시고 2주기의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SP로 할게요. 얘가 리베붕탄 제3폰에서 얘는 3개, 얘는 빵개, 4개, 빵개, 리베붕탄 제3폰에 자, 그러면은 얘는 S가 여기서부터는 다 4죠. 4, 4, 4, 4, 4. 여기는 P가 1, 2, 3, 4, 2, 1, 0. P가 2, 1, 0이 아니라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구나. 이거 쓰면 안 되죠. 이게 아니라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니까 1, 2, 3, 4, 5, 6 그런데 X 여기 뭐라 써요? P오비탈은 전자수 B를 나타낸 것이다. 하여튼 1대1인 애가 하나 있어야 되고 2대1인 애가 있어야 되고 하나 둘 셋 넷 4대1인 애가 있어야 돼요. 4대1인 애가 있어야 돼요. 1대1인 애는 지금 산소죠. 산소. S오비탈에 있는 전자 4개랑 P오비탈도 4개니까 그럼 A는 산소고요. A는 S오비탈의 전자수가 P오비탈 전자수가 같다. A는 산소 맞죠? 여기 산소고 얘는 2대1인데 2대1인 거는 뭐밖에 없나? 지금 탄소랑 또 뭐 있나? 2대1 탄소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요게 S오비탈에는 전자수가 X네. 얘가 P오비탈에는 전자수가 탄소고 4대1이려면 요게 X가 S오비탈에는 전자수거든요. S오비탈 이거는 P오비탈 4대1
이거 붕소네, 붕소. S4 대 1. C는 붕소. 그래서 X는 P오비탈의 전자이다. X는 S오비탈에 있는 전자고. 원자번호는 A가 가장 크다. 원자번호는 A는 산소고요. 지금 B는 탄소고요. 붕소니까 원자번호는 A가 가장 큰 거죠. 답은 2번. 홀전자 수는 C 같은 경우에, 이 C 같은 경우에는 붕소니까 홀전자 수가 하나가 있고, 얘는 C는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산소는 2개 있고, 그리고 요거는 산소는 2개 있고, 탄소도 2개 있으니까 틀렸죠? B의 원자과 전자수는 2개다. B는 탄소인데 탄소 원자과 전자수 4개고, B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3개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3개다. B는 탄소인데 1s, 2s, 2p, 그러면은 하나, 둘, 셋, 4개죠, 4개. 그래서 원자번호가 A가 가장 큰 게 맞아요. 답 2번이고. 자, 서술형 문제. 들뜬 상태 전자 배치를 모두 골라라. 요거는 괜찮은 거고요. 요거는 요렇게 케이스나 요렇게 케이스랑 차이가 없습니다. 얘는 훈트 규칙 위반으로 들뜬 상태고, 얘는 싸움 원리 위반으로 들뜬 상태입니다. 나는 훈트 규칙 위반이 되고, 나는 싸움 원리.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철수가 산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위 전자 배치의 3가지 원리 중 어떤 것이 위배되냐. 요거 보시면은 파울리, 베타 원리죠. 하나의 오비탈에 같은 스핀 자기항자 수를 갖는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이유가 되겠습니다. 시간 별로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많이 걸리네.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원자의 구조, 이거 틀린 거만 풀게. 혹시 이거 채점 한 사람 가운데 뭐 틀린 것 좀 알려주세요. 채점 혹시 이거 안 푼 사람은 집에서 좀 풀고 다시 맞추시고. 틀린 거 뭐 있을까요? 2번이요. 2번에 이거는 이제 그 자기장을 걸어줘도 쉽니다. 자기장을 걸어줘도, 전기장과 자기장을 걸어줘도. 음극선관 실험이고, 자, 수소원자의 선스펙트럼이 불연속도로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보호 원자 모형으로 설명하셔야 되고, 이건 톰슨이다. 톰슨의 실험이고요. 2에서 1로 전이할 때 적외선 방출한다. 이것도 예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알파일자 산란 실험이니까 이거는 이제 원자 핵에 관한 설명이고, 이거는 뭐 오비탈 나오니까 현대적인 원자 모형이고. 근데 이제 5번이 됩니다. 5번. 답이 왜 5번이 되냐면, 음극선관 실험에서 전자가 있다, 뭐 이런 걸 알게 돼. 전자가 있다. 근데 이게 화학 결합할 때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결합하거든요. 그래서 요 중에 이제 고를 게 사실은 5번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다른 이유가 다 있고, 이건 보호 원자 모형이고, 이것도 이제 보호 원자 모형 또는 현대 원자 모형으로 설명하는 거고, 이거는 원자핵 발견하는 거고, 이거 현대 원자 모형이고, 이거는 결합을 할 때 전자가 관여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답을 고를 게 5번밖에 없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또 틀린 거? 10번에 이게 숫자가 지저분해서 그런 건데,
숫자가 지저분해서 그런 거예요. 저 이거를 원래 이제 제대로 알아내려면 6.25로 다 나누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56.25를 6.25로 나눠볼게요. 나누면 9죠. 이게 9고 얘가 9입니다. 9 대 66에 36 남기고 5 되나? 37.5를 6.25로 나눌게요. 6이네 6. 9대 6대 9대 6대 1의 비율로 생긴다 이런 소리인데, 그럼 얘가 많지. 얘가 x2인데 얘가 많아요. 전체로 따지면 16분의 얼마 뭐 이렇게 되는 거야. 16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야. x2라고 하는 애가 되려면 4분의 3의 비율로 결합해야지 16분의 9의 확률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x 하나랑 x 하나랑 결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2a니까 이게 이제 동이원소 가운데 A의 원자량을 갖는 애 두 개가 모인 건데, A 원자량을 갖는 애가, 얘가 지금 AA를 갖는 거죠, 질량수를. 얘가 4분의 3 대 4분의 3이 결합해야지 확률이 16분의 9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가지고 있는 질량수가 A인 애가 전체 4분의 3, 75% 차지하는 거고, B 질량수를 가지고 있는 애는 16분의 1인 거잖아요. 얘가 16분의 1. 그러면 4분의 1인 거야, 4분의 1. 동위원소는 세 가지야, 세 가지. 얘는 A 더하기 B, A 더하기 C구나, A 더하기 C. 야, 이걸 C로 해야겠구나, C. A 더하기 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A 더하기 C, 이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A 하나, C 하나 이제 결합해가지고, 전체, 하나는, 근데 이거 16분의 6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해야 돼. 그래야지 16분의 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A 원자량 갖는 거 하나, C 원자량 갖는 거 하나 결합해도 되는데, 그래도 되고, A 대 C가 결합할 때,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x라고 하는 애를 두 개로 보셔야 되고요. 여기 오는 애가 A 원자량 가질 수도 있고 여기 오는 애가 A 원자량 가질 수도 있는데, 이걸 여기 오는 애가 A 원자량 가지려면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 비율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쪽에 있는 애가 C고 요쪽에 있는 애가 A가 나와도 원자량 똑같기 때문에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에서 더해주면 4분의 16이 나오는 거죠. 여기 있는 애는 여기. 그래서 B는 A분의 C를 2로 나눈 거지. 여기 니은 틀렸죠, 니. 그러니까 왜 틀렸냐면, 여기 결합한 애는 A랑 C 하나씩 결합한 거야. 근데 2B가 A 더하기 C가 나와야 되니까 B는 2분의 A 더하기 C가 나와야 되는 거고, 원자량이 A네랑 C네 비율이 3대 1인 거예요. 3대 1. 3대 1이어야지 전체 4분의 3의 확률로, 여기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들어가겠죠. 전체 존재 비율은 3대 1인 거죠. 3대 1. 네, 디귿이 답이죠. 10번에 2번 답일 거고, 10번에 2번 맞죠? 또 있나요? 혹시? 맞았나요? 다른 거? 이거 여기까지 하고, 원자 모형 대표 유형 숙제를 꼭 풀어와 주세요.